사실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복잡하고 다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두 가지입니다.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 그리고 유망주를 잘 뽑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이투자에서는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 전문가를 모시고 시장의 전략 그리고 유망주 뽑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유한타증권 압구정지점의 이경준 차장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우리 이경준 차장님의 투자 전략 그리고 유망주 선정 그리고 유망주 매매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듣겠습니다. 이 차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오늘 시장이 올라갈 듯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입니다. 자,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가 눈에 상당히 거슬리는데요. 최근에 수급 동향 한번 살펴주시죠. 네, 최근에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매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현재 테이퍼링이 언급되고 있는 시점에서 달러 유동성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고요. 달러 유동성을 축소시키다 보면 달러 강세가 나타납니다. 달러 강세는 이머징 시장에서의 자금 이탈을 야기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일처럼 중국에서 어떤 일정이나 이벤트들이 발생할 경우에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되고 외국인들은 강하게 현지 국가의 주식을 매도해서 현금화해서 달러로 이제 바꿔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제가 생각하는 것은 테이퍼링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러한 상황은 지속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매도 흐름을 보일 수가 있고요. 다만 현재 보시게 되면 원달러가 1145.8원까지 하락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외국인의 매도세도 좀 주춤될 수 있고요. 최근에 한 달간 이러한 패턴은 거의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원달러의 움직임을 좀 지켜보시면서 외국인이 좀 거세게 팔지 아니면 조금 더 주춤할지를 좀 생각이 되어지고요. 1150원을 기점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50원 이하로 원달러가 내려오게 되면 외국인들의 매도는 좀 완화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반등은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1150원을 기준점으로 그 위에서는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커지겠지만 그 밑에서는 조금 안 돼도 되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오늘 아무래도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 아니겠습니까? 네네. 우리 차임께서도 보셨겠습니다만 2분기 실적 뭐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3분기 가이던스도 발표가 다 됐는데 이 부분 삼성전자의 실적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분기 굉장히 좋은 실적 발표했고요. 3분기에도 시장에서는 한 16조 정도, 일부 시각에서는 뭐 17조, 심한 경우에는 18조까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도 이 실적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인데 현재 이제 디램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메모리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3분기에는 이제 피크아웃이라고 고점을 찍고 내려올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유사한 섹터 중에서 철강 섹터도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 또한 3분기가 최고치가 나오고 4분기에는 3분기를 넘어가지 못한다라는 또 이런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텔이 공격적인 파운드리 투자를 발표했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저희가 피어 그룹이라고 하는 동종 유사 업계, 예를 들어서 미국의 마이크론이나 대만의 TSMC 같은 경쟁사들도 보시면 기술적으로 이평선상에서 200일선 장기 이평선에서 방향성 없이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포함해서 하이닉스 같은 이런 업종들도 글로벌하게 유사한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딱히 방향성 없이 실적이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3분기 이후에 피크 아웃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쭉 옆으로 갈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재용 부회장이 현재 수감되어 있기 때문에 가석방에 대한 이슈들이 좀 부각될 수가 있고요. 그런 게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단기 반등은 가능해 보이지만 현재 증권사 대부분 애널리스트가 반도체에 대해서는 조금 슬로우하다라고 3분기 이후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매도를 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요즘 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오늘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현대차 그리고 포스코 등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모두가 다 기대보다 월등히 좋은 실적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에는 거의 반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2분기 좋은 실적이 주가에 반영이 다 된 것인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직까지도 관심을 가져야 될 실적 개선주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미국 기업들 보셔도 사실은 유사합니다. 어제 페이스북이 이제 장외에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잘 나왔습니다. 한 컨센 대비해서 10% 이상 상향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주가는 마이너스 한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 발표했던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것들도 모두 10% 이상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지만 주가는 오히려 단기 조정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만 40%가 넘는 순이익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또 향후에 대한 전망도 같이 좋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한 부분인데 국내도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OCI를 포함해서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니면 현대차나 삼성전자 모두 실적이 잘 나오고 있지만 실적과 성장성 두 가지가 모두 만족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2분기 실적이 좋다, 3분기 실적이 좋다는 시장에서 이미 알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보다 3분기가 좋고 3분기보다 4분기가 좋고 내년 전망도 같이 좋아진다라고 해야만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대형 회사들 초대형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기 만한 환경도 아니고 또 실적적인 부분도 아까 삼성전자 말씀드렸지만 3분기 좋다라고 해도 4분기와 내년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은 현재로서는 매수가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그런 것들이 예측되어지고 추정될 수 있는 회사들이 좋을 것 같고요. 뭐 작은 회사긴 합니다만 그런 기업이 있는 환경과 섹터와 실적할 수 있는 회사 중에 뭐 삼화전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작년에 50억을 벌었고 올해도 한 250억 정도, 또 내년에도 400억 정도 업황과 기업 실적이 같이 좋아지는데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회사들을 찾아서 좀 중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지금까지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열심히 들으셨겠지만 지금부터는 우리 이경윤 차장님 말씀을 더 열심히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경윤 차장님의 내공이 드러나는 시간이 됐습니다. 자, 이 차장님, 네. 지금같이 테마별, 종목별 순환매가 막 이루어질 때는 어떠한 투자 전략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쉬운 표현으로 아랫배 꽉 주고 본인이 정확하게 알고 잘 아는 주식만 투자해야 된다라고 사실 주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대 신용과 대출 레버리지를 잃으시면 쉽지 않습니다. 전일과 같은 이벤트들이 발생했을 때 신용과 대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매매하는 데 있어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이전 시간에도 말씀하셨지만 종목 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많은 종목들이 흔들리게 되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봉에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철저하게 음봉시 분할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들에서 다 틀리실 수는 있지만 본인이 원하시는 기간 안에 특정한 자리에 왔을 때 특정한 가격을 매수하는 전략을 철저하게 고수하셔야 됩니다. 작년 같은 생각을 가지고서 시장이 계속적으로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부터는 향후의 모든 시장들이 이러한 범주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 20% 하락하더라도 버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해진 종목과 정해진 자리인데요. 예를 들어서 1차 매수를 본다라고 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4월 말 고점과 21선 약간 아래에 있는 정도의 1030, 1030 정도가 위치가 될 것 같고요. 코스피는 61선 인근인 3220이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주 기본적으로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편한 이평선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정도 자리에서 이제 박스권 트레이딩 한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본인이 좋아하시는 종목, 버티실 수 있는 종목을 현금으로만 1차 매수하시는 게 유효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우리 차장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잘 쉽게 받아들일 정도라면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충분히 그러실 걸로 믿고 싶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유한타증권 이경준 차장님의 관심 종목을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주목받고 계신 유망주는 어떤 종목이십니까? 네, 그 말씀드린 것처럼 분기 단위 실적 성장과 연간 단위 실적 성장이 동시에 가능하고 또한 이제 업황도 이전 시간에도 말씀하셨지만 성장이 기반할 수 있는 종목들이어야 하고 섹터여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종목은 이제 DI라는 종목입니다. 다만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특정 구간에 매수 가격이 진입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기는 하고요. 이 회사는 반도체 후공정에 들어가는 테스트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DDR5라고 해서 이제 컴퓨터나 이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한 4, 5년 만에 세대가 바뀝니다. 고성능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 시장이 연말부터 개화되고요. 이미 하이닉스의 컨콜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위한 투자가 준비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고객사들은 당연히 발주를 하겠죠.
그럼 뭐 어떤 것들을 발주하냐? 완성 업체들은 장비를 발주를 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를 발주했을 때 가장 수혜가 될 수 있는 회사가 DI라는 회사고요. 이 회사의 경쟁사와도 상당히 우위적인 위치에 있는 상황이고 또한 신규적으로 봤을 때 일본 회사가 독점하고 있는 웨이퍼 테스트 장비도 우리 회사가 이제 국산화를 완료해서 채택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또 다른 종목 중에서 제가 아까 잠깐 언급하긴 했는데 사마전기라는 회사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 바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시죠. 네, 이 회사는 IT의 모든 이제 제품에 들어가서 전류를 컨트롤하는 콘덴서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스마트폰이든 TV든 어떤 모든 전원이 들어가는 데는 필수적으로 쌀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아인들이 쌀을 주식으로 하듯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코로나 이후에 중국에서 소형 가전 수요가 엄청나게 보복 수요를 통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팔고 있는 단가 콘덴서 단가가 120원에서 150원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가 아무래도 대중화되다 보니까 보통 전기차에 들어가는 컨덴서의 총량이 일반 자동차가 3만 원이었던 반면에 전기차는 15만 원 이상까지 많이 들어가고 있다 보면 회사가 기본적으로 좋아져야 될 구조는 모두 갖춰놨죠. 또한 연말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DDR5 관련해서 또 인텔에서 새로운 이제 CPU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5년 만에 컴퓨터가 정말로 좋아질 수 있는 빅사이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컴퓨터를 바꾸셔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회사에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고 또 동사도 일본 경쟁사를 제치고 고객사에 들어가는 그 SSD용 컨덴서를 독과점 납품이 3분기 이후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속으로 좋아지고 또 내년에는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차트 보지 마시고요. 시총을 보십시오. 2,200억입니다. 올해 300억 이상 벌고 내년에 400억 이상도 벌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 나올 때까지 약 2주 정도 시간이 남아 있으니 계속 정해진 자리에서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시장 전략도 아주 시원시원하게 해주시고 종목도 DI 그리고 사마전기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게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바로 이분과 만날 겁니다. 유한타증권 압구정지점의 이경준 차장이셨습니다. 이 차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